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태국 파타야입니다. 파타야에 있는, 보이실란가 모르겠네, 아트 인 파라다이스라는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트 인 파라다이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착시 효과를 이용한 박물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아트 인 파라다이스를 오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이런 착시 효과를 이용한 박물관은 뭐 해리 같은 데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굳이 태국까지 와서 이걸 볼 필요는 없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파타야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따로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만 제가 쇼를 3군데 가서 보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지금 촬영하는 날 오늘만 해도 2편의 쇼를 보러 갈 겁니다. 사실 제가 북부의 빠이 지역을 포기하고 파타야로 내려온 데는 이 쇼 때문이 가장 큰데, 사실 제가 어떤 원고를 의뢰받아가지고 파타야의 쇼에 대한 원고를 좀 작성해달라 뭐 이런 얘기 좀 있었어가지고 일부러 쇼 때문에 파타야에 내려와 있는 건 있거든요. 지금 오프닝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미 어제 한 편의 쇼를 본 상태고, 오늘 2편의 쇼를 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편 볼 건데 그거는 따로 영상에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영상에서는 3편의 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중국 자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썰 같은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과연 오늘 어떤 쇼를 보게 될지, 그리고 어떤 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가장 먼저 보게 될 쇼는 빅 아이 쇼라는 완전 초성인용 쇼입니다. 아쉽지만 그 쇼는 제가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촬영도 불가능합니다. 일단 쇼를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리고 그 쇼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볼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오프닝을 아트 인 파라다이스에서 했잖아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마이리얼트리 파트너스를 통해서 제가 쇼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는 링크는 영상 하단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링크 확인하시면 되고,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쇼를 보고 싶다거나 하신다면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소정의 수익이 저에게도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쇼의 미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아트 인 파라다이스 바로 뒷건물이 빅아이 쇼 공연장인데,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금액이 비쌉니다. 하지만 우린 또 여행자의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이리얼 트립을 비롯해서 여러 사이트에서 조금 더 티켓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티켓과 함께 동반자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가게 될 빅아이 쇼를 마지막으로 본 게 2019년이었어요. 6년 만에 다시 쇼를 보는 건데, 이번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쇼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빅아이 쇼는 옛날 이름이고 구구쇼라고 해요. 구구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통칭해서 구구 빅아이 쇼라고 하더라고요. 숫자를 붙였어요. 여기 파타야에는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는 쇼들이 꽤 있는데, 뭐 69쇼니 99쇼니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성인지향적인 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왜 구구쇼라고 이름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니까 사장이 중국 사람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중국 사람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름에도 구구쇼란 이름이 아니고 구구 무슨 한자로 써있죠. 옆에 저기 보이실란가 모르겠네. 그 건물은 그대로 쓰고 있고, 그 건물 외관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네, 쇼 이름만 이렇게 바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6년 만에 가는 거니까 쇼의 구성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봐야지 알겠죠? 지금 막 쇼를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물 겉면도 예전이랑 디자인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여기가 선물 박스처럼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아예 건물 모습도 바뀌었네요. 일단 걸어가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쇼를 보고 나왔습니다. 일단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구성은 조금 바뀌긴 했어요. 물론 똑같았던 쇼도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쇼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쇼의 전체적인 구성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퀄리티적인 부분은 2019년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냥 수박 많이 나오고 바나나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쇼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인지향적인 쇼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평생 보실 수박과 바나나들을 보시지 않으실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앞열 쪽에 앉으시게 되면은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과거와 달라진 점을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린다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때까지만 해도 관광객들이 그렇게 중국인 쪽으로 많이 몰려있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쇼와는 별개로 조금은 시끄러운 분위기가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또 중간중간에 쇼 진행자가 뭐 이런저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중국어로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 구구쇼, 빅아이쇼는 중국인들을 위한 쇼가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코시국 당시에 한번 여기 빅아이쇼가 망했잖아요. 저는 그리고 망했던 모습을 2022년에 와서 한번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했을 것이고 가장 주머니 사정이 좋은 그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위한 관광객 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중국인들이 돼가지고 자기네 관광 사업을 유치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나 여기 파타야의 쇼들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소 좀 아쉽습니다. 파타야 내부에 쇼장만 해도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쇼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이 뭐야? 한 80% 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쇼들은 대부분 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쇼로 전락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 실제로 제가 파타야에서 한국인들을 많이 봤는데 구구쇼 쇼장 안에서는 한국인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쇼 진행도 중국어로 하고 중국인들 나가서 체험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여기가 중국인지 태국인지, 하지만 이런 쇼의 스타일이라든지 문화적 특성, 특히나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성문화가 드러나는 이런 쇼 같은 경우에는 참 태국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예전에 여행사에서는 이 쇼를 설명할 때 봐도 후회, 안 봐도 후회 이런 표현들 많이 썼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안 보셨다면은 보시기를 바라며, 특히나 이 쇼를 보실 때는 어떤 성적인 편견도 가지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의 문화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조금만 이해한다면은 이 쇼 은근히 재밌게 보실 수 있긴 할 거예요. 쇼를 보는 방식은 딱 쇼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쇼가 시작하고 있는데 그 쇼가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봤던 쇼가 다시 시작한다 이러면 다 본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짜리 쇼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엘비스 프리슬리 쇼가 시작할 때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시 엘비스 프레슬리 쇼가 할 때 나오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봤었던 빅아이 쇼 공연장 근처에 이렇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야시장 느낌인데 중국 야시장 느낌이죠. 야, 여기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거야. 요 앞에도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간판이 일단 태국어가 아니야. 다 한자. 와, 제가 듣기로는 요즘 태국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왕싱 사건 때문에 그렇지도 않나 봐요. 여전히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도 많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러 가고 있는 두 번째 쇼는 알카자 쇼라고 하는 트랜스젠더 쇼입니다. 사실 트랜스젠더 쇼 이 정도 규모의 쇼는 방콕에서 한번 보고 영상으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를 보러 가는 거고, 빅아이 쇼 공연장에서 1km 거리라서 금방 갈 수 있는데 지금 공연 시작까지는 약 한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기하고 이동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는 길에 센트럴 마리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빅시 같은 마트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야시장 분위기도 나는 곳이니까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롯띠를 태국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신데, 이거 원래 인도 음식이고요. 태국식으로 바꾼 인도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치즈 바나나 롯띠를 시켰고요. 달달하게 연유. 야, 이거 먹으면은 당 충전은 확실하게 되겠네. 자, 간식도 먹었겠다. 열심히 가봅시다. 일단 알카자 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방콕에서 봤었던 캬바레 쇼와 거의 동등한 그런 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컨셉 그리고 동일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파타야에는 알카자 쇼 말고도 티파니 쇼라는 이름의 두 가지 쇼가 있어요. 이 두 쇼 모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트랜스젠더 쇼고, 앞서 봤었던 빅아이 쇼가 어떻게 보면 성적인 거를 좀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춤을 추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쇼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연습량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건 솔직히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알카자 쇼나 티파니 쇼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쇼이기 때문에 아예 퀄리티가 다릅니다. 물론 성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알카자 쇼는 그렇게 막 문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도 볼 수 있는 수준의 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건전하다는 느낌 또한 아니긴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같은 게 약간씩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쇼를 볼 때도 그 인식을 어느 정도 눈에다 씌워놓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쇼 자체를 왜 봐야 되나, 아니면 이 쇼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트랜스젠더 쇼나 아니면은 아까 보셨던 성인지향적인 쇼, 이런 건 모두가 여기 파타야를 대표하는 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태국의 문화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공연을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트랜스젠더 쇼를 보나,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알카자 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훈련이 잘 된 그런 선수급 공연 배우들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확실히 비가이 쇼와 같은 일반적인 성인 지향적인 쇼보다는 나은 편이긴 합니다. 알카자 쇼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살아났구만. 제가 2022년도에 여기 쇼 공연장 근처에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그때 유튜브로 영상 촬영도 했었는데 건물이 거의 폐허와 가까웠거든요.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 하필 또 오미크론으로 크게 터졌을 때였어가지고 공연장이 아예 운영을 안 하던 상태였는데, 그거 보고는 야, 이거 망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완전 부활한 느낌? 앞에 봐요, 이 관광객들을 위한 차들 어마어마하구만. 저는 8시 공연을 보게 될 거고요. 지금은 7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미리 왔어요. 쇼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각국의 전통 공연이나 쇼들도 재현을 하고 있는 게 신기하죠. 그리고 티켓 부스 여기서 바우처를 티켓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참고로 이번 알카자 쇼 또한 마이리얼 트립 파트너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만큼 저희 하단 링크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저렴하고요.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에게도 소정의 수익이 발생하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나저나 지금 패키지로 온 고객들 대부분이 중국인과 인도인이네요. 특히 여긴 인도인이 많네. 아까 구구쇼 같은 경우에는 인도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중국인과 인도인이 한 5대5 비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 온 건지 모르겠어요. 쇼 무대 정 가운데 앉았습니다. E 라인, 그러니까 앞에 5번째 줄인데 딱 센터야. 아우, 명당이구만. 무대를 이렇게 한눈에 담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구구 비가이 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국인들을 여기서는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중국인이나 인도인만큼 많진 않은데 그래도 한국인들 관광객들 꽤 있고 워낙에 유명한 쇼다 보니까 서양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앞줄에 포진해주는 걸 보면은 좀 매너가 좋은 사람들을 앞에 앉히는 게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연이 막 끝났습니다. 1시간 10분. 예전보다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다들 퇴장하죠. 그리고 이런 공연은 퇴장하게 되면은 사진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공연하셨던 배우들 쭉 나오고 있죠. 여기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100바트씩 내고 찍어야 됩니다. 많이들 찍고 계세요. 확실히 알카자 쇼가 비가이 쇼나 다른 파타야의 쇼들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높습니다. 일단 배우분들의 실력이 어마무시하고 또 뭐랄까 외모? 뭐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굉장히 출중하고 역시 몸값 높으신 분들의 공연은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런 쇼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또한 그 나라의 문화다 생각하시면서 존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쇼 자체는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흥겹기 때문에 즐기는 마음으로 쇼를 구경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초반 쇼 몇 개는 예전과 동일했지만 중반부터는 쇼들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막힌 부분부터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쇼 초반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아리랑 같은 게 나오는데, 예전에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부채춤 추고 막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아이돌 무대로 바뀌었더라고. 그런 거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대 시설이 많이 발전한 느낌도 좀 보였는데 어마무시한 시설들을 많이 설치했더라고. 막 하늘을 날기도 하고 괜찮았습니다. 신기하기도 했고요. 이제 어제 갔었던 마지막 쇼를 보여드릴 예정인데, 그 쇼는 똑같은 트랜스젠더 쇼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고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쇼입니다. 하지만 심야에만 한다는 게 특징이죠. 과연 어떤 쇼를 보러 갔는지 한번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밤 10시 15분입니다. 밤 10시 15분 워킹 스트리트 입구 앞이고요. 워킹 스트리트에서 뭘 할 건 아니에요. 여기 근처에 있는 곳을 갈 겁니다. 또 다른 쇼를 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사실 이 쇼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날 쇼를 보러 나온 거니까요. 와, 근데 지금 비 와. 갑자기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비 쏟아지는 건 반칙 아닙니까? 참고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보이즈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이쪽 길 따라서 쭉 이동하면 되고, 보이즈타운 이름에서 느낌 오시나요? 게이 클럽이나 게이 바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 여성분을 좋아해요. 게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길 가는 거는 또 다른 색다른 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보이즈가 잔뜩 써있는 보이즈타운. 와, 비도 오고 나 저기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무섭냐. 일단 가볼게요. 저 안에 있거든요. 제가 온 곳은 바로 여기 카스트로 쇼바입니다. 야, 벌써 사람들 많은데? 와, 저번에 제가 치앙마이에서 식스크리 쇼를 봤을 때 늦게 도착해가지고 무대를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찍 왔어. 공연이 11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10시 반에 왔더니만 아무도 없네요. 즐겁게 공연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우, 재밌었어요. 11시에 시작한 공연 새벽 1시에 끝나고 나왔습니다. 3부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이 공연이 퇴폐적이었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건전했냐? 라고 물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심야에 하는 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가 나중에 가면은 수위가 확 높아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대신에 빅아이 쇼처럼 절대로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하기 때문에 막 퇴폐스럽다 아니면 막 저질스럽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밤에 하는 쇼고 애들 데리고 와서 볼 쇼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칼립쇼 쇼 같은 경우에는 애들 데리고 와서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면은, 지금 봤던 쇼 같은 경우에는
애들은 가라의 레벨이긴 해요. 그리고 쇼 자체에서의 퇴폐적인 느낌은 거의 없는데 단지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서양 아재들, 서양 할아버지들, 와, 그 사람들이 문제더만. 진짜 지저분하게 놀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문화다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 난 저렇게 늙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 정도. 아, 진짜 별로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저는 여기서 맥주 3병을 마시고 나왔는데 술값을 고려한다고 해도 쇼 보는데 큰 금액이 들지 않았죠. 아무래도 빅아이 쇼나 칼립쇼 쇼에 비하면은 금액이 많이 드는 그런 쇼는 아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쇼를 잘 한다 라고 하면은 그 댄서들한테 팁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 돈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팁을 진짜 과하게 주는 게 아니라면은 의외로 돈 많이 안 들이고 이런 트랜스젠더 쇼를 볼 수 있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워킹 스트리트로 들어왔습니다. 워킹 스트리트 안에서도 이런저런 쇼를 하지만 여기는 좀 퇴폐적일 수도 있고 뭐니 해도 내부 촬영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뭐 러시아 누님들이 춤추는 뭐 그런데, 그런 데는 내부 촬영 잘못하면은 벌금 세게 물어요.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애당초 워킹 스트리트에서 뭔가 건전한 쇼를 기대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요런 데서는 그냥 건전한 건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쇼를 찾아보시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금 봤던 쇼도 그렇게 건전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요 정도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여기 워킹 스트리트에서 하는 쇼들은 라이브 바,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밴드 요런 건 괜찮겠지만 그 이상은 영상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파타야의 여러 쇼들 함께 보셨습니다. 어차피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쇼를 보러 다닌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러면서 영상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 편 더 영상을 만들어 봐 드렸고요. 파타야에서는 이런 쇼들을 볼 수 있다, 요런 걸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었어요. 2022년도 파타야 영상 때는 오미크론 때문에 어떠한 쇼도 보지 못했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아예 몰아서 보는 느낌입니다. 아마 파타야 여행 오시는 분들 알카자 쇼나 티파니 쇼는 꼭 한 번씩 보실 거예요. 특히나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보신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내가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쇼들이 있으니까 그 쇼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쇼를 보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봅니다. 쇼를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파타야는 욕망의 도시 그리고 유흥의 도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다음 편 영상에서 그 끝을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는 파타야의 밤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